자, 제가 말씀드린 5대 광역시, 네,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에다가 그 다음에 광역시급 도시 3개, 3대장이죠. 청주, 창원, 세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세종의 경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22년 내내 제가 박인세 끝납니다. 주택담보대출 땡겨서 실거주할 거면 들어가서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종에서 어차피 투자금들이 너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어정쩡하게 살 거면요, 그냥 세종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수원 같은 경우 제가 서울 수도권은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사이클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네, 사이클 3단계입니다. 자, 그 사이클 어디? 서울 수도권 사이클과 그리고 광역시 사이클, 그리고 광역시급 사이클이에요. 네, 그래서 3가지 사이클로 지금 나누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사이클 다 다르죠. 지역마다 사이클 상당히 다르고. 왜? 입주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광역시 도시는요, 광역시는 거시경제 변수보다는 그냥 그 시장에서 입주 물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즉, 수급. 네, 그 지역의 수급만 생각을 하면 참 투자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일단 세종이 먼저, 이거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먼떨만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 그중 하나가 바로 대구입니다. 네, 대구. 네. 자, 지인님께서 세종 하락 멈춘 것 같아, 이번에 안 팔았어요? 잘한 걸지. 네, 잘했습니다. 네. 작년에 저한테 세종 팔까요? 라고 물으셨더라도 저는 팔지 말라고 했어요. 굳이 기다렸는데 뭐하러 네, 팝니까? 라는 이야기 드렸겠죠. 자, 더샵 10단지, 네, 죄송합니다. 10단지 더샵, 네, 힐스테이트 가보면은, 자, 언제 고점이에요? 2020년도, 네, 11월달 고점이에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툭 튀었다가, 네, 개미들 유혹하고 바로 지옥으로 맛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락을 기다렸는데 왜 팔아야 돼요? 네,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때는 네, 팔 수도 없어요. 네, 팔 수도 없었어요. 네. 자, 로그인 안 해버렸네요. 뭐야? 네. 자, 지금은 뭐 5억 2,500까지 다시 조금씩 상승을 했고요.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네. 서서히, 자, 10단지 더샵이 모든 세종시 아파트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10단지 더샵이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박인세 끝난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때 작년에 용기를 갖고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등기 친 사람들은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세종시 입주 물량이, 자, 세종시 입주 물량이 어떻습니까? 네, 어때요? 자, 23, 24 입주 물량 없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시가 2020년 입주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집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요. 왜 떨어졌을까요? 네, 이때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왜 떨어졌을까요? 물론 이때 좀 약간 있어요. 네, 2021년도는 입주 물량이 약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전보다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공분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님 반갑고요. 네, 옥동자맘님 반갑습니다. 김미라님 반갑습니다. 파란 시호동님 반갑습니다. 한우님 반갑습니다. 박정민님 반갑고요. 자, 왜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집니까? 열공모도님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자자님 반갑습니다. 사지 마세요. 네, 갑자기요? 뜬금없이? 네, 네, 지연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 말을 네,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세종시가 떨어진 이유, 집값이 떨어진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왜 2020년 이때가 고점을 해가지고 쭉 하락 추세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떨어진 이유 뭘까요? 네, 물론 21년도 9,000세대가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절대적인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비싸다. 네, 비싸요. 네. 세종시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왜? 지역적인 입지 어디예요? 여긴 그냥 대전 옆에 있는
네, 도시 있고, 하지만은 인구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세종시가 아마 60만원 설계됐을 거예요. 60만 인구로. 지금 인구 얼마예요? 40만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요, 입주 물량이,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할 곳이기도 해요. 네. 자, 세종시는요, 아무튼 간에 가장 먼저 빠지기도 해요. 대구와 함께. 근데 전세가가 원래부터 낮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상승할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있잖아요. 이거 간다 라고 할 때 세종시의 추후에 몇 년 뒤에는요, 투자하기 참 괜찮은 도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아까 명지를 이야기해달라고 하신 분이 영민님께서, 네, 영민님께서 명지죠. 자, 영민님 계신가요? 아직 계세요? 네, 영민님. 네, 영민님은 명지라는 도시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명지가 북쪽과 남쪽을 명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명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지리적으로. 네, 그쵸. 오션과 국제신도시.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독특하잖아요, 여러분. 자, 스타필드 이남과 이북으로 구분합니다. 네, 맞습니까? 영민님, 네, 스타필드 이남과 이북으로 구분합니까? 구분해도 돼요? 네, 저는 그렇게 구분하는데, 네, 저는요, 명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요. 네, 38선처럼 스타필드 이남과 이북으로 구분합니다. 자, 네, 이남인, 네, 이 명지, 영어 마을 뭐 이런 게 있죠. 영어 도시, 퀸덤, 링컨타운, 네, 아인슈타운타운, 네,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아인슈타운타운인가요? 네, 이렇게 오션시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금액들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입주 시기 언제예요? 2009년부터 입주를 했다는 겁니다. 2009년에 자, 영어 도시 퀸덤 1차 아인슈타운, 또 에디슨까지. 아인슈타인 아닌가요? 왜 아인슈타운이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34평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2010년 이때, 네, 입주할 때 1억 3,600? 이건 뭐지? 자, 2억 3천까지 되죠? 2억 3천인데, 요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왜? 신도시라는 이 푸른,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네, 어떻게 됩니까? 자, 2008년, 2009년 입주를 하죠. 그런데, 보시면은, 2014, 2013, 2012, 네, 12년도에도 입주를 한다는 거예요. 12년도에도요. 엘크루, 그리고 블루오션 6단지와 5단지가 그리고 4단지 4, 5, 6이 이렇게 입주를 하네요. 어떻게 됩니까? 쭉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시점 보세요. 2015년도 15년도는 또 여기가 이제 입주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네, 마무리된 시점이에요. 마무리되었는데 다시 올라가요. 네, 17년도까지. 그 다음에 위에 보시잖아요. 자, 보시면 2015, 17, 16, 네, 15, 16 보세요. 19, 18 이렇게 되는 거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 2016년도까지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산이요. 네, 이렇게 계속 2018, 그 다음에 19, 20까지 계속 입주 물량이 그래도 꾸준하게 있으니까 명지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면서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9, 2020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네, 퀀텀 점프하죠. 뚝, 네, 갑자기 뜬금없이 50%가 상승을 하게 돼요. 50% 상승. 네. 자, 2억 6천이 이때 갭이 어때요? 갭 6천입니다. 갭 6천. 갭 6천이 들어와서 지금 1억 6천을 벌었기 때문에 거의 3배의 수익률을 번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4억 2,500까지 올라갔다가 7,700이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금액은요, 거의 4년 7개월, 5년 5개월 전, 5년 7개월 전 금액대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는요, 더 힘들어요. 왜 그렇다? 여기 뭐가 있죠?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24, 25 입주 물량 계속 있어요. 네. 아직 분양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 26년도 입주하겠죠. 26도는 27쪽. 네. 27, 26. 이렇게 입주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 분위기는요, 앞으로 더 좋지 않을 것 같은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 안 좋게 될 것 같다, 안 좋아
좋아질 것 같다 라는 점은요, 안 좋아질 것 같다, 안 좋게 될 것 같다, 이 점은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네.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두운 시기가 바로 신도시가 입주하는 타이밍이라고요. 그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노리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자, 영민이 그래서 어때요? 네, 어떤 생각 드세요? 네, 포도포도님께서 준쌤 저도 울산 던질까 말까 하다가 박앤셀 끝자락이라 하셔서 가져가라고요. 괜찮을지요?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가 박앤셀 끝이에요. 올해 입주 물량이 그래도 굵직한 게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겠죠. 근데 올해가 지나고 하면은 24년부터는 회복이 올라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롤로님께서 울산 중구 다운지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세대 입주한다. 아직까지 좀 멀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년은 회복장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신도시 다운지구는요, 이게 공사가 건축비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공사가 좀 딜레이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가 좀 들어서는 게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클레이션인데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작가님 반갑고요. 진희님께서 21년도에 고점에 매도하신 분은 지금 다시 조축 하시더군요. 아유, 그분은 정말 신의 한 손이죠. 네, 신의 한 손, 네, 신의 한 수, 네, 신의 한 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판단력이 동물적 감각으로 파는 거예요. 네, 실력보다는. 네, 근데 이 동물적인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네, 저처럼요. 네. 그 제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그 물건의 가격을 알아맞추는 걸 더 좋아합니다. 네. 합리적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맞춰보세요. 근데 그게 제가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틀렸던 게 뭐냐면, 스타벅스에 갔는데, 예? 스타벅스에 저기 보온병이 있어요. 보온병. 자, 벚꽃 특판으로 해가지고, 네. 보온병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대부분 다 금액대를 맞춥니다. 왜? 소비자 시각에서, 이 정도면 합리적이겠는데, 이 정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금액대를 던지면 대부분 맞아요. 네. 그런데, 스타벅스에 그 보온병 있죠? 한 45,000원 정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7만원, 8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스타벅스의 그 보온병이 7, 8만원? 이거 좀 너무 오바가 아닌가. 네. 결국은 뭐다? 시중에서 보온병 그 정도 사이즈는 45,000원이면 저는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스타벅스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네. 많이 붙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한 번씩 틀릴 때가 있고, 지금은 또 네. 그냥 일반적인 아이템은요 거의 참 잘 맞추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훈련하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정장을 보러 가더라도 이거 금액대가 이렇구나, 근데 여기서 이만큼 빠지구나, 몇 프로는 또 절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꾸준하게 보다 보면요, 네, 물건들의 가격의 흐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알아맞힐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지역 가볼까요? 네, 어디로 가볼까요? 자, 부산에 온 김에 여기 가볼까요? 제가 갭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파트 투자할 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갭을 보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갭보다 더 선행되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포도님, 미지로님 반갑습니다. 자, 미지로님,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 갭이 아니고 뭘까요? 여러분, 가격이요? 절대적인 가격이 중요할까요? 네, 우리 두더지님이 딱 맞추셨어요. 네, 사이클이죠. 네, 네, 파란 신호등님도 맞췄고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어떤 사이클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요. 네, 갭은요 두 번째 요소예요. 갭을 강조하는 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전문가들 중에서 입지, 호재, 사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인간들 다 걸으라고 했죠.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필터링 하셔야 된다고요. 네? 다시 한번 뭐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걸러야 할까요? 네? 어떤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로 걸러야 돼요? 입지, 호재, 그리고 사는 방법. 네.
여러분, 생각을 꼭 하세요. 깊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에 또 당해요. 자, 교수에서 교수, 부동산 학 전문 교수. 네? 그 사람이 아파트를 팔고 다녀요. 오피스텔 분양하고 다닌다고요. 자, 부동산 전문가 있습니다. 자, 걸러야 할 부동산 전문가. 자, 첫 번째 1. 입지. 2. 호재. 3. 뭐? 3번. 사는 방법. 네. 즉, 뭐다? 아래 세 가지 것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 걸으세요. 자, 여기서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아파트 똑같고요. 모아주택, 이런 것들. 네. 강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걸러요. 그 다음에, 일본 가서 부동산 원정 투자한다. 이런 인간도 있어요. 걸으세요.